안녕하세요. 은빛지의 라디오 DJ 은지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말 못할 고민으로 소갈이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혹시 딩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딩크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는 낳지 않고 사는 부부를 뜻합니다. 자녀가 어느 날 엄마, 저희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혹은 엄마, 저 결혼 안 할래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은 다 평범하게 사는데 왜 우리 자녀만 이렇게 사는 걸까? 내 자녀의 비혼 선언이나 딩크 선언이 마치 부모인 내가 뭘 잘못 키운 증거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자녀의 결혼관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밑바닥에는 세 가지 심리적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오래된 지혜를 통해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첫째, 자녀를 내 인생의 성적표로 생각했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성공했다는 증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고 손주를 낳는 것을 당연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녀가 그 길을 벗어나면 마치 평생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허탈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이 마음은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걱정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겪을 어려움이 걱정되어 자꾸 잔소리하게 됩니다. 혼자 살면 나중에 외로울 텐데, 나이 들어 후회할 텐데, 이런 말들은 사실 자녀를 위한 것이기보다 우리가 겪을 불안과 남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어떠세요? 내 걱정이 혹시 아이에게 짐이 되진 않았을까요? 사랑에 대한 지혜로운 글들을 모은 책에는 가장 좋은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우리가 대신 걱정하는 법을 먼저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셋째, 내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와 다른 결혼관을 가질 때 마치 내 평생의 가치관이 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죠. 이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옛 성인들은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결국 잃게 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듯 욕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세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시죠. 이분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이야기를 대신해 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저희 그냥 둘이 살기로 했어요. 아이는 안 낳으려고요. 이 말을 들은 김 여사님은 그날 이후 밤잠을 설칩니다. 그녀의 방 한쪽 벽면에는 아들의 돌잔치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 사진까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그 사진들을 보며 뿌듯함에 미소 짓곤 했죠. 아들 하나 정말 잘 키웠다. 이제 손주만 보면
내 인생 더 바랄 것 없겠다. 그게 김 여사님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유치원에서 재롱을 떨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사진을 보냅니다. 자랑에 어깨가 으쓱해진 친구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김 여사님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아들의 딩크디아이엔케이 선언은 그 허전함에 쐐기를 박은 것만 같았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김 여사, 아들네 내려왔어? 바쁘다나 봐. 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아들 부부가 집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살고 있지만 명절 당일 잠시 들렀다 가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김 여사님은 차마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그동안 해외에 있어 명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는데 겨우 한국으로 돌아온 후 맞는 첫 명절마저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혼자 차례를 지내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잔뜩 만들어 놓았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이걸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자꾸만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내가 아들을 너무 예쁘게만 키워서 독립심이 없는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들처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텅 빈 거실에서 TV를 보며 김 여사님은 차마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 안 낳는 부부도 많아 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확인처럼 들려 더 괴로웠습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김 여사님은 아들 부부에게 줄 음식을 정리하다가 아들의 예전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처럼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적혀 있었죠. 그 글을 본 순간 김 여사님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아이를 원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건 내 탓이 아닐까? 자책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인생을 응원하기는커녕 자신의 외로움과 체면 때문에 아들을 비난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그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걱정 가득하며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주세요. 걱정을 포장한 불안감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아들이 35인데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요. 박 여사님은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자기 앞가림 잘하며 가끔씩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전화를 걸어오는 아들은 박 여사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결혼은 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은 박 여사님의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를 얹어 놓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혼자 살면 나중에 외로울 텐데 나이 들어서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걱정 마세요. 엄마라고 답했지만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걱정하는 거 아니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아들에게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실 박 여사님의 불안은 아들을 향한 걱정이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자신의 불안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 손주와 함께 재롱을 떠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이 외톨이가 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내 아들은 나중에 얼마나 외로울까. 그녀는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불안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저한테 전화를 걸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엄마랑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전화가 오면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긴장돼요. 그 말을 듣고 박 여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해서 걱정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사랑이 아들에게는 짐이 되고 있었구나. 자신의 이기심을 깨달은 박 여사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박 여사님은 겨우 응, 미안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혹시 이런 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남일 같지 않은 혹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매일 전화할 때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기 힘드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내 전부였던 자식이 나와 멀어지려 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이야기는 내 삶이 틀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사연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픈 일인데요. 하루아침에 딸을 잃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외국인과 결혼하겠다고요. 그 전화를 받고는 축하를 해야 할지 걱정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나머지 전화가 안 들린다며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딸의 국제결혼 소식에 기쁨보다는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살까? 문화가 다른데 우리 집을 이해해 줄까?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다시 걸려온 전화에 최 여사님은 한국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니? 엄마가 괜히 걱정되어서 그래.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후 딸과의 전화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내 자식이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아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며칠 뒤 딸이 미국에서 결혼식 사진을 보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과 사위의 모습. 행복으로 가득 찬 결혼식장의 풍경이 담겨 있었죠. 딸은 사진과 함께 엄마, 저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딸이 보낸 사진을 보며 최 여사님은 며칠을 울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는 말에 기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한국에서 가족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자신의 가치관이 딸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최 여사님은 딸이 보내온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유로운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은 줄 알았는데 어쩌면 딸의 방식이 더 행복한 길일 수도 있겠구나. 이 깨달음은 최 여사님에게 혼란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딸을 위한답시고 내뱉었던 말들이 결국 딸의 행복을 방해하고 딸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녀의 결혼관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낼 3가지 실용적인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첫째,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남들처럼 일하는 기대를 버리고 우리 아이처럼 행복을 찾아가는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세요. 자녀에게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는 자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순간에도 하지만 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맞아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기대를 버린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연습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둘째, 믿어주는 사랑을 주세요. 우리의 걱정은 자녀에게 부모님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부담을 줍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고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이는 불안한 마음을 든든한 믿음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아이를 놓아주고 그들의 길을 응원할 때입니다. 셋째, 나 자신에게 선물하기를 시작하세요. 이제 자녀의 삶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그 힘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계획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끝난 후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뭘 하면 가장 행복할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겁니다. 사랑하는 은빛 세대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렸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삶을 존중하고 오직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할 용기를 가지세요. 노년은 자녀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깊은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자녀의 결혼관 때문에 힘들었던 솔직한 이야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창에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사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 이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은빛 세대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지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채널에 계속 함께해 주세요.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은빛 세대의 마음을 안아주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